한편으로 그럼 또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민주적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쉽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김광남의 교회 민주주의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예인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이들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 힘이 문제라 생각하고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예인교회입니다. 한번 담임 목사가 되면 자진해서 내려오거나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담임 목사를 유지하는 보통의 교회와는 달리 6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직이 철밥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일반 신도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들을 통해, 이 운영위원들은 2년의 임기를 갖는데요. 그 운영위원들을 통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각종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힘이 계속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들도 교회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젊은 청년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교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고, 또한 기존 교회의 소그룹인 구역이나 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아둘람이라는 소그룹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은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책 결정은 온전히 평신도들의 몫인 거죠. 그렇게 담임 목사와 50대, 60대 장로님들에게 집중된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모든 신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또 하나, 예인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회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정회원이 되는데요. 정회원이 250명을 넘으면 분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분립을 했고 두 번째 분립이 가시권 안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분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분립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실패 기록도 나름 의미가 있고, 또 그 실패 기록을 통해서 다음번 분립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민주적인 교회의 좋은 모습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명이 있으면 당연히 암도 있기 마련이죠. 앞에서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뒤에는 부족한 부분을 쭉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을 그리면서 그려졌던 이렇게 아주 환상적인 모습들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점점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교회들보다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교회 모습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뒤에 단점이 더 아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예인교회는 민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교회들은 이런 민주적인 모습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히 기존의 교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경우 교단의 헌법에 정치체계도 있죠. 그 헌법을 교회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교회의 경우 노회를 통해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당회의 역할이나 구성원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교회 정치 체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교단을 나와서 예인교회처럼 독립교회로 활동하는 것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말이죠. 예인교회의 경우를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만큼이나 그 목사님도 민주적인 교회를 많이 고민하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들은 생각은 과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민주적이라는 것이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럼 또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제왕적인 정치체제, 이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세상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를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교회에도 정말로 좋은 체제일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제왕적인 담임 목사의 부작용이 정말 갈수록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그 힘을 나누기 위해 민주적인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이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구성원들이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예인교회의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너무 교회가 중산층화돼서 정말 어렵고 낮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정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 책에서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갖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치체제가 정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듯이 교회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고 제왕적인 교회도 있고 또 아주 민주적인 교회도 있고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낸다면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요,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